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올드카 리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G4 렉선, 쌍용 자동차 G4 렉선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리뷰를 많이 보다 보니까 G4 렉선이 요즘 뭐 어떤 뭐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저도 뭐 지인 통해서 많이 타보고 했던 차인데, 뭐 구조적인 면을 떠나서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지포렉슨을 1년 이상 탄 오너분을 모시고 한번 지포렉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포렉슨 지금 1년 이상 타고 계신 오너분, 제 후배이기도 한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포렉스턴 오너 장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포렉스턴은 내 관심 차종은 아니었고, 그래. 실질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차는 모하비였어. 그 당시. 그래서 일단은 모하비를 보고 있는 중에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걸 봤거든. 근데 페리 모델을 봤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야. 약간 너무 올드하고 이제 아저씨들이 탈 것 같은 그런 차. 변화가 거의 없었어.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은 눈을 돌렸지. 일단 프라임 바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퍼렉스턴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지퍼렉스턴을 왜 봤냐, 왜 쌍용이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3개월 정도를 유심히 차를 지켜봤지. 근데 4,650이라는 돈을 주고 이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타페나 소렌토가 이제 풀옵션 가격이 거의 동등했었어. 근데 이 프레임 바디를 타고 싶어서 일단 시승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좀 봤더니 4,600 정도에 이 정도면 그냥 탈만하겠다. 실내 옵션도 뭐 이제 현기에 비해서는 딸린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금액 이 정도의 차량 크기도 있잖아. 나름 만족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지. 뭐 일단은 프레임 바디에 꽂힌 거네. 일단 프레임 바디 중에서는 당시에는 선택지가 없었지. 모하비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너가 생각한 4,60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봐도 뭐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인피니티 QX60 아니면은 뭐 혼다 파일럿 같은 대형 수입 SUV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만 더 주면은 살 수 있는 가격대인데, 수입 SUV 같은 거는 뭐 관심이 아예 없었어. 일단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일단 AS 문제에서 편한 것도 있고, 그치.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차가.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한 거지. 일단 마음에 들었어, 차가. 그래서 한번 1년 넘게 탄 차주님, 많이 쌍용차 사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왜 쌍용차 샀냐고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왜 선택했냐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네, 그래서 실내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실내에서 뭐 마감이 부분이 아쉽다는 등 어떤 뭐 실내 디자인이 조금 요즘 현 시대 차들에 비해서는 좀 올드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이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은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레이아웃 이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형 디스플레이 자체도 저는 괜찮고, 이런 버튼들의 뭐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고, 재질도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뭐 옛날 방식이고 하다고 뭐 너무 올드하다는 얘기들이 많고, 어떤 리뷰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이거 봤을 때 실내 디자인 너 개인적으로 어때? 개인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겠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지. 너도 사기 전에 이런 계기판이라든지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거 다 고려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당시에는 고려를 해서 일단 신중히 봤던 부분이고, 이 차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충분히 맞는 가격에 세팅된 거라고 봤지 그 당시에. 그치. 나도 근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출시됐을 때 막 그 어떤 리뷰 업체에서 막 굉장히 나쁜 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치? 실내 디자인 이 정도면은. 이 통풍 시트가 소리만 겁나 크고 잘 시원하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 그래도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이야, 그건. 아, 그건 사실이야? 이거는 확실히 쌍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9년식으로 연도 이제 연식 변경하면서 얘는 바뀌었어. 구조 자체가. 아, 통풍 시트 구조 자체가 바뀐 거야? 그리고 요거는 내가 다른 리뷰에서 못 봤는데 내가 그때 이 차 타자마자 느낀 건데 이 컵홀더의 이 잡아주는 이 돌기 부분이 이 마감 부분이 너무 그때 네가 새 차 샀을 때는 내가 마음 아플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너무 허접한 거야. 아니, 이건 나도 운행하면서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이지. 쓰는데 지장은 없는데 지장 없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큰 컵을 넣었을 때는 그냥 꽉 잡아주는 역할이 되는데 좀 작은 게 들어갔을 때는 소음이 좀 발생하고 이런 소음이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 이 실내등 스위치가 이 버튼이라든지 이 어떤 패널의 그런 문양이라든지 정말 이거는 고급스러운가는 너무 거리가 있고 내가 15년 된 내 차랑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게 좀 많이 아쉽거든. 근데 처음에 실내등은 아예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때 차를 보고 나서 처음엔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충격이었어. 내가 얘기를 해서 본 거야? 나도 충격이었어. 아, 진짜? 나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게 너무 뭐 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요거를 진짜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해도 실내 분위기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사설적으로 해서 변경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 근데 그것까지는 오바 같고 뭐 그냥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냥 신경 안 쓰기로. 그래서 요 부분이 정말 이거는 모닝보다도 더 허접하게 너무 중국틱스럽게 나왔어. 그렇지. 진짜 이 버튼이나 이 구성 자체가 실내등을 어떻게 이렇게 신경 안 쓸 수가 있지? 2열도 실망스럽지. 아, 2열 실내등도 이런 거 신경 너무 안 써놨다. 2열도 이런 거 조금만 더 이런 디테일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이거는 교체한 지 한 3개월? 아, 네 것도 교체한 적 있어? 그렇지, 당연히 교체를 했지. 처음에는 이제 한쪽만 벗겨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분명히 4개 다 벗겨질 거다. 아, 진짜? 지금 오지 말고 좀 더 타봐라. 좀 더 타고 나중에 교체해라. 탔지. 탔는데 1년쯤 되니까 정말 다 벗겼어. 아, 진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맞긴 맞나 봐. 이게 고질병이. 맞는 얘기야. 여기 옵션 스위치를 보게 되면은 요 전등 전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G4엑스턴에는 이 HID가 분명히 장착이 돼 있는데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HID가 장착되면 그 뒤에 따로 장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라이트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장치가 뒤쪽에 따로 장착이 돼. 그래서 앞차체가 들리게 되면 자동으로 깔아주는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높낮이 조절 장치가 있으면 안 돼. HID 정상적인 HID가 달려 있는 차량이라면은. 근데 이 높낮이 조절이 수동으로 달려 있는 모델들이 왜 달려 있냐면은 이 HID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밝기보다 어두우면 저렇게 그 수동식 그 조절 스위치가 달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HID 장착된 HID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밝고 좋은 그런 HID가 아니라는 거지. 좀 싸구려 HID가 들어간 거지. 맞아. 이게 나도 그걸 느낀 게 이 전차가 소렌토였어. 소렌토에는 예전에 소렌토 타봤을 때 형이 갖고 있던 그 폭스바겐 폭스바겐에서도 형도 느꼈듯이 엄청 약했잖아. 라이트가 약했어. HID 맞잖아. 맞잖아, 맞은데.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게 좀. 그래서 그거 타다가 소렌토 R을 탔을 때 형이 와 진짜 밝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나도 그때 기분을 느꼈어. 그래서 얘를 처음 사서 갖고 내려올 때 라이트를 켰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지금 연식 변경에는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 순정으로 나오는 2018년식 이 순정으로 나오는 이 HID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어두워. HID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뭐 빛 색깔만 하얀색이지 조금 많이 어두워서 야간 주행 시에 조금 썬팅이 약간 진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조금 많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오너 동생도 그걸 평소에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내 또 외관적인 부분에서 고질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뭐 어떤 리뷰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단점이 부각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잘 안 알려졌던 단점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한번 오래 또 탔기 때문에 실 오너들만이 알 수 있는 단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성시가 지금 이게 2.2L 디젤 엔진에 187마력이야.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 지금 2.2톤이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차가 나가냐 막 정말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냐 너가 1년 이상 타면서 이 주행 느낌 어떻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주행 환경.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지. 그리고 고속 주행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안 나가진 않아. 아 그래? 이게 가속 저기 출력이 딸린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키로수는 말할 수 없는데 봐봐.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타봐야지 알아 이 차. 아 진짜 이거 타봐야 되겠다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쌍용 점수 싫어하시는 분들이 니네 막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 근데 40대에서 거의 50대 오너들이 운전을 하고 계셔 이걸. 차량을.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타기에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세팅이라고 보여지거든. 이 정도면. 이게 막 무슨 스포츠 드라이빙 할 차는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나 개인적으로도 이 승차감 나는 진짜 괜찮거든. 너무 안 좋은 리뷰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쌍용 브랜드가 너무 많이 추락을 한 것 같아. 어떤 구조적인 그 설계를 떠나서 승차감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포렉스터 만족하시면서 타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리고 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크게 무리 없는 뛰어나다고는 하지 못해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안 좋다 그런 리뷰를 떠나서 꼭 가서 시승을 한번 진짜 해봐야 되는 차예요 이건. 처음에 나도 차를 사갖고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 아, 이 차를 괜히 샀나?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 만족해하면서 타고 있어 차를.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지금 지포렉스터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요즘 차량에는 어울리지 않게 유압식 핸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또 말들이 많은데 핸들링 감각도 되게 궁금하거든. 핸들이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아. 그래서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렌토 R1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유압식이었어. 그래서 크게 느끼질 못하지.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유압식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요즘 많이 달려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옵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이제 뭐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경보는 해주는데 유압식이기 때문에 이제 핸들을 이제 조향을 이제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편마모 같은 경우에는 내 차도 지금 편마모가 좀 발생이 됐는데 앞바퀴 쪽에 전륜 쪽에 그게 바퀴가 편마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생됐던 거는 앞바퀴 쪽에서 발생이 조금씩 됐고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위치 변경을 하면서 봤지. 그랬는데도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타이어 정비업체에서도 일단 얼라이먼트를 봐도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쌍용차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정비를 받고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거 그 편마모 문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그 지포렉스턴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그
서스펜션 구조상 이거를 잡는 게 쉽지 않다 그래. 얼라이먼트를 잡기에도 쉽지 않고 또 충분히 편만 먹어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서 이런 것도 고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구매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차체 자체는 막 이렇게 흡음재 같은 거 통해가지고 되게 조용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어떤 치밀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핸들을 통해서 또 유압식이다 보니까 이게 진동이 핸들 통해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봤거든. 진동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느끼는 거겠지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전 차도 유압식이다 보니까 정차했을 때 느끼면은 느껴져?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이게 엄청 심하다라는 얘기를 봐서 저희가 이걸 뭐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아까 뭐 실내 이렇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점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거의 오늘 보면 뭐 거의 단점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뭐 승차감이나 정숙성 면에서는 이거는 뭐 1년 이상 타봤기 때문에 그거는 느낀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쌍용차를 절대 뭐 옹호하거나 그러려는 입장이 아니고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